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양도 및 취득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본서 311쪽에 나와 있죠? 이제 3월 달부터는 요약집 중심으로 갈 거예요. 예, 지금은 참고로 기본서 하는 분 보고 가죠. 자, 여러분 양도 및 취득시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부동산을 옛날에 뭐 했어요?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뭐를 했어요? 양도,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보유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보유기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거 따지지 않고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리고 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많이 공제해 줍니다. 또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옛날에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만약에 부동산을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10년 전에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옛날에 매매로 취득했을 수도 있고 옛날에 10년 전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상속받아서 취득했을 수도 있고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내가 공사를 해서 상가 건물 뭐 했어요? 지었어. 건축. 이렇게 해서 취득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행위에 따라 날짜가 다 다르다. 매매로 취득했을 때,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법에 따라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뭐 했어요? 양도. 양도의 뜻은 뭐라고 그러세요? 팔았다. 그죠? 팔았는데 일반 매매가 있죠.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거 매매. 그죠? 돈으로 받는 거. 매매도 있고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부동산이 수용되면 뭐 받아? 보상금 받잖아요. 보상금 받고 부동산이 수용됐으니까 이것도 파는 거죠. 예, 그럼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또 부동산이 공매 처분돼요. 또는 뭐 경매 처분될 수도 있죠. 또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시불로 부동산을 팔 수도 있지만 법률에는 장기간 뭐 할부 거래도 할 수 있죠. 할부가 뭐냐면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게 할부예요. 1년에 몇 번, 2번 이상 주는 거. 예, 할부는 대금을 1년에 몇 번, 2번 이상 나눠서 주는데 대금 결제 끝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면 할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부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카드 사용하기 전에는 뭐 부동산 가전제품 같은 거 살 때 뭐 물어볼 때 할부돼요? 그럼 할부된다. 그럼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매달 주는 것만 할부라고 고정관념이 돼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 할부는 6개월마다 묶어서 1년에 몇 번? 2번 상반기에 6개월 주고 또 나중에 6개월 모아가지고 이렇게 1년에 몇 번? 2번 주는 것도 뭐고? 할부고 분기마다 잘라서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매달 주는 것도 있죠. 이게 할부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그냥 할부하면 매달만 아닌데 근데 카드 결제하다 보니까 요즘은 나오네. 카드 결제 일시불이에요? 물어보면 할부라고 하죠. 그럼 몇 개월로 할까? 이거라니까 원래는 몇 개월로 할 거냐. 그래서 할부는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데 1년에 대금은 몇 번 이상 나눠줘라. 2번 이상 나눠주는. 그럼 반대로 1년에 몇 번씩만 줘. 돈을 한 번씩만 줘. 그리고 대금 결제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걸 연부라고 그래요. 연부.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 날짜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자, 먼저 요거 듣고 그리고 나서 기본서 체크하고 이런 순서로 갈 거니까 먼저 한번 보죠. 자, 일반적인 거래 그랬어요. 일반 매매라 이거죠. 매매.
그럼 일반 매매는 원칙 뭐냐?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여러분, 대금을 뭐 했다고요? 청산했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은 잔금을 부한 날, 준 날 취득이고,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으면 파는 거죠.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대금 청산일. 그럼 잔금을 받은 날 그러지 왜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느냐?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 다 생각해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을 주고 받은 날, 준 사람은 그날 뭐 한 거다? 취득. 받은 사람은 그날 파는 걸로 본다. 자, 여기서 잠깐. 공부하는데 이 세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날 지금 매매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대금 줬으니까 취득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지. 취득세가 나오면 꽝이야. 취득세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거는. 예? 취득세에서 취득세 내려고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취득세 따로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서 취득했어? 취득세 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시작해. 이게 취득시기예요. 취득세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해가세요? 여기서 취득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취득세 계산해야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하라. 이거죠. 팔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그럼 양도는 여기서 팔았죠? 그럼 쭉 계산해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까지만 날짜 계산을 끝내라. 끝내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취득세를 접목시키면 대책이 없어. 이해가세요? 이건 취득세랑은 관련이 없다. 단순히 요때 취득했어? 언제? 잔금 준 사람은 뭐? 대금 청산한 날 취득이다. 그날부터 날짜 계산해. 언제까지? 나중에 팔 때까지. 이해가세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근데 특약으로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싸게 팔았어요. 여러분한테 싸게 파는 대신에 내가 계산해 봤더니 양도소득세나 5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이 대신 부담해. 내가 싸게 팔 테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 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양도소득세 부분은 뭐하라? 제외하고 여기서 대금 청산을 하면 매매대금 얘기하는 거야.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아. 원래는 15억에 팔아야 되는데 싸게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그런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양도소득세 5천만 원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10억에 싸게 샀죠? 대신 내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 얼마? 5천만 원을 여러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매매대금 얼마? 10억하고 세금 얼마? 5천 원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10억하고 5천만 원 다 합쳐서 10억 5천만 원을 준 날을 여러분은 대금 청산일이냐? 아니다. 세금 부분은 따로 계산하고 매매대금 얼마만 10억을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대금 청산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포함을 해서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럼 틀린다 이거지. 예? 세금 부분은 매매대금이 아니니까 빼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일. 이해가세요? 그런데 대금 청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금 청산한 날이 뭐하다? 여기 불분명하다. 아니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왜 불분명합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 계좌로 보내죠. 네? 만나서 주지 않잖아요. 계약금 보내잖아요. 계좌로. 중도금도 계좌로 이체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잔금 주는 날은 만나야지. 왜? 서류 넘겨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미리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양해를 구해야지. 뭐라고? 내가 일시불로 오늘 부동산 잔금을 주려고 하니까
거액을 얼마를 이체를 할 예정이다. 승낙 받아야지. 요즘은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승낙 안 해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먼저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은행 가서 돈 찾는 게 아니라 어디가 그냥 봉인 중개사 사무실 갈 거 아니야. 맨몸으로. 그죠? 예. 그리고 나는 파는 사람이야.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 모였어. 그죠? 모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내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넘겨받고 하자가 있는지 다 봤죠. 그리고 나서 돈을 이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급매물로 1시간 전에 아니면 어저께 내가 팔고 올 수도 있지. 이중매매. 이중매매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냥 돈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산 사람이 먼저 등기해서 그건 걔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에 대법원 알려줘. 공인중개사가. 그거 해서 화면 보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이 되어 있으면 신청 중이 딱 떠. 그게 없어야 확실한 거잖아. 이해가세요? 예, 그래 놓고 확인했어요. 이제 하자가 없어. 그럼 계좌로 보여. 이체할 거 아니에요. 잔금을. 예, 이러면 통장 거래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죠. 거짓말 할 수. 그러니까 그날이 뭐야? 대금을 모은 날. 청산한 날로 가는 거야. 근데 은행 가서 수표를 또 바꿔갖고 수표 발행하고 수표를 찾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네. 수표 뒤에다가 또 이서를 하고 그걸 또 안 주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공인중개사한테 또 건네줘요. 직접 안 주지. 공인중개사 줘. 공인중개사 받아갖고 또 번거롭게 또 옆에서 이 쓰잘데없는 짓거리. 이게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한 사유야. 그럼 뭘로 가? 등기접수일로 가면 하루 이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계좌 이체하자. 금융거래. 예. 그리고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 할 수도 있어요? 등기. 내가 오늘 잔금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지. 뭐라고? 오늘 잔금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신 내 앞으로 여러분한테 먼저 뭐 해주면 등기해주면 그걸로 여러분이 뭐 받아서 대출 받기로 다 해서 그걸로 잔금을 줄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대금 주고받기 전에 먼저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뭘로 간다? 등기접수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한 날은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죠. 예, 불분명하다.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등기접수일로 간다. 제가 이거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거. 항상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근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무슨 거래하라? 금융거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표 이런 거 이해가세요? 그런 걸로 결제를 해야 근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 아니 친구가 어렵게 돈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뭐 하기로 해서 빌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약속 장소 가봤더니 친구가 뭐 작성하고 있어. 가보니까 카페에서 뭐 차용증. 야 이거 웃기잖아. 그 2조 초기에 쓰던 방법이야. 가서 뭐라 그래 보니까 친구가 그거 차용증 뭐 현금 보관증 뭐 이런 거 작성하고 있어. 그럼 한마디에 뭐라고? 야 작성하지 마. 다 너 믿어. 계좌 불러. 통장으로 보내 돈을. 차용증 없어도 뭘로? 줬잖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차용증 받고 추적하게. 그래서 항상 돈을 줄 때는 빌려주는 돈이라도 무슨 거래하라? 금융거래를 해라. 이해가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만기가 돼서 뭐 할 때? 받을 때는 CCTV 없는 데 가서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아.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준 사람이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하면 2번 받지. 그죠? 실수로 걸렸어. 그럼 뭐라 그래?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이러면 되지. 맞아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받을 때는 뭘로 받아? 현금. 지출할 때는 통장. 그죠? 통장, 카드 결제. 이거예요. 여러분 늘 보잖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에 좀 인지도 있고 1%의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뇌물 주고받을 때 통장으로 줘봐. 지가 알아서 교도소 가.
전부 다 뭘로 줘? 사과박스, 비타박스 뭐 이런 걸로 주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일단?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안 줬다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러면 걸려가지고 어디 검찰청 가면 검찰청 앞에서 꼭 인터뷰하잖아. 뭐라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딱 정해져 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대금 청산한 날 불분명하다 아니면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물러가요. 등기 접수.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죠. 특수한 거래.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이론, 법률상 이론이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네요. 생각해봐.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다른 사람 아파트 여러분이 취득하는 거야. 가격도 좋고 착한 가격이고 부동산도 마음에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 권리분석에서 하자만 없으면 계약해야죠. 계약할 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이거 아파트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드는데 할부돼요? 그래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 법은 그거라니까 일시불로 할부 이렇게 할부 물어봤더니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잖아. 계약 자유의 원칙.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할부도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법률상 이론이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할부로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먼저 주지만 돈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을 주고 조금 일부 할부금 받고 중간에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뭐하라 사용해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원장님 민법 선생님한테 부동산을 산다고 그래봐. 할부로.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 주겠지. 그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나 같은 사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할부로 하겠대. 10개월 할부. 근데 나는 5개월 정도 돈이 들어왔어. 그럼 나머지 5개월 남았죠. 그런 상태에서 난 넘겨준다니까 여러분 믿고. 이렇게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도 부동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해라 할 수도 있고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하나로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은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뭘로 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 건네준 날, 인도일, 아니면 먼저 사용해라, 사용 수익일.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해가세요? 다음 건축.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언제 취득이냐 이거지.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여러분 건물 새로 지었으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할 시청 구청에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사용 승인 신청이죠. 신청서 제출하면 출장 나와서 하자가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사용승인서 내주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는 원칙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근데 일부가 미비됐으면 그거 갖출 때까지 임시 사용해라.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 받았으면 이날 취득이에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 그럼 이날 취득이다. 근데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 없지. 불법 건물이니까. 그죠? 근데 무허가 건물도요. 건물주가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줘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요. 여기 사실상 뭘로 가요? 사용일. 그럼 실무에서 사실상 사용일이 뭐냐?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무한 날, 공급된 날, 그날을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놓고 한 1년 모를까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전기가 1년 전부터 뭐 했어요? 공급되고 있었어. 그럼 1년 전에 취득한 거야. 그러면 취득하고 60일 지났죠? 한참. 그러면 뭐부터 가산세가 붙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취득이다. 자, 상속은 다 알죠? 예,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단어. 상속, 개시일.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사망한 날.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종 선고일. 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으면은요,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발급할 때 사망한 날짜 원인이 딱 찍혀요. 그게 상속 개시된 날이야. 근데 죽은 건 확실한데 시신이 없어요. 그건 실종자 처리. 여러분 사고 같은 거 나면 실종자 나오잖아요. 예, 그건 시신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종자 처리하고 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년, 1년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지난 다음에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를 의뢰를 하면 법원에서 선고를 내려요. 그때 사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 개시된 날 하면 상속 개시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요거는 상속 개시일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뭐 받아요?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럼 법적으로 사망한 날이죠. 이런 날을 상속 개시일. 그럼 증여는 뭐냐? 증여는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 그죠? 우리 취득세는 계약일이야. 증여 계약일, 취득세 낼 때는 계약일의 취득인데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 그죠? 다음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 여러분 수용되면 뭐 받아? 보상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보상금 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다 법률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똑같은 법률에 여러분 같은 동네 사니까 다 수용된다고 그래봐. 그럼 보상금 받죠? 보상금 받을 때 사업시행자가 자, 보상금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보상금 청산, 현금 청산 받을 사람, 보상금 받을 사람은 받아가라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쪽 분들이 보상금을 다 받아갔어. 그럼 얘기가 끝난 거잖아. 대금 결제가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는 보상금 받았으니까 그날이 뭐야?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쪽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해. 그러면 수용 재결 절차로 가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미룰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중단해라도 받아가라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분들은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먼저 해줄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통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용은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빠른 날 두 가지예요. 수용되거나 할부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빠른 날,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럼 환지. 자, 어려운 부분인데 환지가 뭐죠? 환지, 새로운 토지 받았다 이거죠. 자,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원래 땅 소유자한테 뭐 받아서 농지 같은 토지를 받아가지고 택지개발 사업한다, 주택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해서 전답이 뭘로 대지로 바뀐 새로운 땅을 원래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 되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그럼 여기 보실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전답 농지를 취득했어요. 몇 평? 예를 들어서 150평이라고 그래요. 150평을 취득해서 이 농지가 1억 주고 취득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갑은 취득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죠? 쭉 농사 짓고 있어. 근데 여기가 개발되면서 이제 주택단지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와? 사업 시행자가 그죠? 누구한테? 요 부동산 소유자를 다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할 거 아니야. 두 가지죠. 하나는 자,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인데 여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로 토지구획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보상금을 받고 떠날 사람은 보상금 받고 떠나라. 그게 수용 방식이고 나중에 보상금 안 받고 대지로 새로운 땅을 되돌려 받을래? 그게 환지 방식이잖아요. 사업은 두 가지죠. 나는 보상금 받고 떠날래? 그러면 수용 방식이고 나는 돈 안 받고 이 땅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을게. 이게 뭐야? 환지.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얘는 환지 처분 받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수용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요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뭐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1억짜리인데 보상금이 결정됐을 때 얼마? 5억으로 계산했는데 돈은 안 받고 5억에 상당하는 뭘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줬어요? 전답을 줬어요. 몇 평? 150평 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답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지 등으로 바뀌었네? 그럼 전답하고 대지하고 어떤 게 토지 가격이 비싸? 대지가 비싸죠? 자산 가치가 높아졌죠? 그러면 얘는 계약할 때 뭐라 그래? 시행자한테. 나는 가진 게 땅밖에 없어. 나 돈 없어. 사업이 끝나면 공사 비용을 얘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일부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 땅 준 거에서 받을 땅 중에 일부를 띄고 나머지만 받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해가세요? 아니면 나는 이 150평 다 줄 테니까 대지 150평 다 줘.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저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걸 내가 돈으로 줄 수도 있잖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주고 공사비를 땅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만 받기로 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토지 가격이 대지가 됐어요. 얼마? 5억짜리가 됐다면 면적은 요거보다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100평짜리가 됐다고 그래. 옛날에는 150평이 5억이야. 근데 지금은 대지로 바뀌어서 100평이 5억.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토지를 뭐 했어요? 받기로 했다 이 얘기야. 이게 받을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받을 토지니까 권리, 면적, 몇 평, 100평. 금액으로 얘기하면 5억. 됐어요? 이거 받으면 되죠? 자, 그래서 뭐 받았어요, 이제? 대지로 받았다. 이걸 뭐라고 그래? 환지.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요. 자, 이제 지금은 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대지를 뭐 했다면? 양도 팔았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지는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라 옛날에 전답을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그러면 보유기간 이렇게 계산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느냐? 1번, 2번, 3번 뭘로 보느냐 이거야, 법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옛날 땅 주고 받은 거 이런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원래 토지 구한 날, 취득한 날, 원래 땅 산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본다. 몇 번으로 본다? 3번. 그걸 뭐라고 한다? 환지 받기 전 토지가 뭐죠? 전답이죠. 전답의 뭐? 취득한 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환지 전 토지의 뭐라고? 취득이.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이. 이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가지고 있다가 대지를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라. 그래서 중간에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에보다 취득일. 이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더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증환지. 적게 받은 걸 감환지. 자, 이건 또 뭐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받기로 했죠? 면적이 몇 평? 100평. 금액으로 얘기하면 대지, 지목은 대지 받기로 했죠? 이게 권리 면적에 받을 면적.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주택단지니까 토지구획, 토지를 잘라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토지구획. 잘라서 파는데, 예? 잘라서 파는데 110평 단위로 잘라놨어, 다. 예? 아, 얘는 받을 게 몇 평인데? 100평인데 110평 단위로 잘라놨으면 원래는 여기서 10평은 뭐하고? 빼고 나머지 100평만 받아야만 되겠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불리해. 왜? 요 짜투리는 알바끼네? 이거 누가 사겠어, 이거?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 합의해서 그냥 몇 평? 110평 다 받았다니까? 원래 받을 거보다 100평인데 더 받았죠? 몇 평 더 받았어? 이거 뭐라고 그래? 증환지라고 그래. 더 많이 받았다. 증환지. 이거 공짜로 받았느냐? 아니요.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이건 뭐다? 취득. 증환지는 취득이야. 증환지는 뭐라고요? 취득. 그럼 이건 언제 취득이냐? 100평은 그대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짜투리 몇 평은 이건 따로 계산해야 돼. 이건 언제 취득이냐.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해.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증환지. 그럼 여기 보세요. 몇 평 받기로 했다고요? 100평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90평 단위로 잘라놨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100평 받으려면 90평짜리 받고 나머지 몇 평? 10평 여기서 받으면 이거 알바끼지. 나머지 요거는 80평 팔기도 어렵죠.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그냥 몇 평. 에이 좋아 90평만 받았다 이거지.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덜 받은 걸 가만지라고 그래요. 감소된 거 뭐라고요? 가만지 10평이죠? 요거는 뭐냐? 얘가 사업시행자한테 팔은 거야. 팔은 거. 이거 양도죠? 증환지는 뭐고? 취득. 가만지는 근데 이 증환지 가만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 사고 팔은 걸로 본다 얘기야. 그럼 원래 받은 것만큼은 당초 변적은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러나 증환지 가만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 또는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